영옥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 재산 문제로 상담 좀 받으려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들 며느리 사정이 안 좋아서 너무 빨리 집과 가게를 상속해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줬던 재산을 다시 회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아드님께 재산을 물려주실 때 조건을 달고 주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비 주기로 했고 식당일 도울 때마다 일당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말로만 약속했어요. 제 아들인데 뭘 그렇게까지. 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행히 어르신의 경우에는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능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르신. 원래는 한번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사 인생극장입니다. 지금 구독과 따봉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옥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영옥 할머니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젊은 신부로 시집을 온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45이라는 한창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고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들의 공부를 챙기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덕분에 식당은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는 번성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장성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언제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도 시원찮았고 며느리도 생활력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근검전략이란 모르고 살아가니 언제나 돈은 모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부탁해서 몇 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손자들이 태어나니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영옥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아들에게 빨리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아들 내외에게 물려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할머니가 평생 살아온 집까지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집의 가치는 무려 13억 원에 달하는 집이었습니다.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긴 했지만 할머니가 평생을 일해서 장만하고 지켜온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이 집에서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과 사업체를 아들에게 물려준 할머니는 정작 그 집에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물려준 집 근처에 작은 단칸방을 얻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13억짜리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정작 본인은 좁은 단칸방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 할머니가 왜 그 집을 떠나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할머니가 자신의 집을 떠나 단칸방으로 나가게 된 이유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식당과 집을 물려주면서 아들 내외가 잘 꾸려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식당 일을 성의 없이 대충대충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던 음식들을 대충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할머니의 방식과는 달리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식당의 위생 상태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당연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할머니의 손맛을 보러 오던 손님들은 맛이 변했다며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식당은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식당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좀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손님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식당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을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자신들을 믿지 못하고 계속 참견한다며 불쾌해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식당이 망해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며느리와의 갈등이 없어지고 집안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일궈서 물려준 집에서 쫓겨나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혼자 키운 아들에게서 말입니다. 할머니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갈등을 피하고 아들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13억짜리 집을 떠나 몇 평 안 되는 좁은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혼자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고 악착같이 일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아들에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단칸방에서 혼자 외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13억짜리 집과 식당 사업체를 소유했던 영옥 할머니는 한순간에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단칸방에서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 엄마와 친정 여동생을 불러와 할머니가 살던 방에서 지내게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쫓겨났는데
그 자리를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살았던 방,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그 공간에 이제는 며느리의 친정 엄마와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에게 이중의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은 작은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면서 자신의 집에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편하게 지내고 있다니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들 내외가 할머니의 단칸방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완전히 잊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가끔씩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물려준 집,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집으로 말입니다. 할머니가 아들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안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며느리의 엄마와 여동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TV를 보고 소파에 누워 쉬고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한 어느 날은 그들이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아무도 할머니에게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잠시 할머니를 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주들도 외할머니와 이모들과만 친하게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 손주들을 안으려 하면 아이들은 어색해하며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에게만 달려가 안기고 이모들과 장난치며 놀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친손주들에게 낯선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 같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편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집주인이었던 할머니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단칸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너무 서러워 단칸방에 도착해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단칸방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도권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죽기 전에 다 아들에게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집도 식당도 모든 재산을 이미 아들 명의로 넘겨버렸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큰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에게 왜 이렇게 대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도 없고 늙었으니 식당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물려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할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집과 사업체를 물려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할 것과 할머니는 아직 일할 수 있으니 식당에 나와서 일을 거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일을 도울 때마다 일당을 받을 것이고
이 일당과는 별개로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약속을 믿고 재산을 넘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식당에 나가 일을 거들면 일당으로 겨우 일당 3만 원을 받았습니다. 3만 원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며 일해도 3만 원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 식당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는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단칸방 월세도 내야 하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병원비도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최대한 아껴 썼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매달 약속했던 생활비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무책임하게도 그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1년에 30만 400만 원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도 말했습니다. 약속했던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맨날 돈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식당이 적자라서 돈이 없다고, 자기들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다 알아서 어머니 용돈을 드린 거 아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13억짜리 집과 잘 되던 식당을 물려줬는데 정작 자신은 1년에 3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생활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느꼈습니다. 재산을 너무 일찍 물려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자라는데 재산이 이미 자기 손에 없으니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너무 괘씸해서 너무 빨리 물려준 재산을 다시 뺏고 싶다고, 회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꺼내자 며느리는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다시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며느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를 상처 주고 있는 것은 며느리 자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잘해주는데 재산은 이미 자기 손에 없으니 자식들에게 무시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탄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 일당도 제대로 주고 매달 용돈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할머니는 재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매달 주기로 한 용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당도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식당 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반찬 준비도 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3만 원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칸방에서 혼자 끼니를 때웠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식사는 국수를 삶아서 김치와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싼 재료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며 할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몇 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고 오랜 세월 함께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을 만나면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13억짜리 집과 식당을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지금은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용돈도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자신의 집에 살고 있고 자신은 소외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친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조건을 달았다면 그 조건을 아들이 지키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확실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했고 식당 일을 도울 때마다 제대로 된 일당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할머니에게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다시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재산을 돌려받으면 아들이 더욱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자신을 제대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친구들이 알려준 정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평생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할머니를 응원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오후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칸방으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자신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를 변호사가 진지하게 들어줄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젊은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서자 변호사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45살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것, 혼자 아들을 키웠다는 것, 13억짜리 집과 식당을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약속했던 조건들을 설명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했고 식당 일을 도울 때마다 일당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 서면 계약서가 있는지, 증인이 있었는지,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없지만 아들이 분명히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원래는 한번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에게 집과 식당을 물려준 것은 무조건적인 증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건을 달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받기로 했고 식당 일을 도울 때마다 제대로 된 일당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약속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할머니의 재산만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법에는 증여자가 생활이 곤궁해진 경우에도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13억짜리 재산을 물려주고 지금은 단칸방에서 1년에 30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생활이 곤궁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점도 증여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 식당에서 일한 기록, 받은 일당의 증거,
단칸방 월세 계약서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 오랜 단골 손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식당을 운영했는지, 아들 내외가 물려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단골 손님들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변호사가 말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 날들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받은 일당도 정리했습니다. 단칸방 월세 계약서도 찾아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동안의 기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증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식당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운영했는지 증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를 마치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아온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아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아들에게 도착한 날, 아들과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돌려받겠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의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렸고 할머니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런 일을 벌이냐고 따졌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선언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엄마를 내 집에서 당장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여동생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집이었고 할머니가 평생을 일궈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또 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용돈 한 번이라도 줘봤냐고 물었습니다. 약속했던 생활비는 어디 갔냐고 따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다 늙은 어머니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며 식당이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자기들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다시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이미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들을 믿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섭섭했던 감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 단칸방에서 외롭게 산 것,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자기 집을 차지한 것, 손주들에게 소외당한 것,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하면 재산 회수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고 손주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이럴 수 있냐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욕했습니다. 못된 시어머니라고 인정머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한다고 자기들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불평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못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재산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자 관계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못 보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손주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습니다. 모자 관계도 이미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온 증거들, 단골 손님들의 증언,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과 변명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충분히 생활비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말했지만 증인들은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나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식당의 단골 손님들은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아들 내외가 식당을 물려받고 나서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약속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모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할머니는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재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13억짜리 집도 다시 할머니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식당도 할머니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며느리의 친정 엄마와 여동생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개무량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동안 단골 손님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식당은 텅텅 비어 있었고 적자만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을 다해 요리했습니다. 식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성실하고 일 잘하는 젊은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옥 할머니가 다시 식당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웠다고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단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당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정성을 다해 요리했습니다.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적자였던 식당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살맛이 났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식당도 잃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매일 할머니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식당 아르바이트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식당을 물려주거나 재산을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일당만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힘든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같은 일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특별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요리는 할머니와 숙련된 직원들이 담당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식당을 잘 운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에서 묵묵히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그들에게 일자리라도 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의 거만한 태도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말입니다.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식당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용돈도 주었습니다. 손주들도 점점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살맛이 났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자신이 좋아하는 식당 일을 하고 단골 손님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이 할머니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고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식당에서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와 만족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영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옥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정당하게 싸우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일어납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식당으로 출근합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의 메뉴를 점검합니다. 신선한 재료들이 주방에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전 11시가 되면 식당 문을 엽니다. 곧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하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냐고,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국물 요리는 어떠냐고 권합니다. 손님들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주문합니다. 주방에서는 할머니와 직원들이 분주하게 요리를 합니다. 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합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베풀어준 기회에 감사할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손님이 조금 줄어듭니다. 할머니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쉽니다. 직원 중 한 명이 할머니께 차를 한 잔 가져다 드립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저녁 메뉴를 주문하는 손님들, 술 한잔 하러 온 단골들,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까지 다양합니다. 할머니는 모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영업이 끝나는 밤 9시가 되면 할머니는 직원들과 함께 정리를 합니다.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내일 사용할 재료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문을 잠급니다.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내일 보자고 인사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잘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갑니다. 식당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할머니는 가을 저녁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TV를 켭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봅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친구들은 할머니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합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대답합니다. 친구들은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을 칭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자기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밤 11시쯤 되면 할머니는 잠자리에 듭니다. 편안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주말이 되면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할머니 집에 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을 꼭 안아줍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떡볶이, 치킨을 만들어줍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할머니와 손주들이 함께 놉니다. 보드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합니다. 저녁이 되면 손주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말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께 꼭 안기고 헤어집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칸방에서 외롭게 지냈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존중받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30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았지만 이제는 식당 수입으로 넉넉하게 삽니다. 예전에는 손주들과 소원했지만 이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적 싸움을 벌인 것,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당하게 맞선 것, 모두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할머니는 지금도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말라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는 신중하게 하고 약속을 확실히 하고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영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식당은 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영옥 할머니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할머니가 노년에 누려야 할 평화와 존중입니다. 여러분도 영옥 할머니처럼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옥 할머니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